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파란불로 돌아온 시장에 오늘 실망감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 주목을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인데요. 간밤에는 소비 심리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 즉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우수수 흘러내리면서 지수에 좀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조금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다시금 흔들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그러한 대응 전략들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으로 이 시장을 수익으로 챙겨가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종목들, 섹터들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붉은 수익들 가득한 시간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장 시작 전에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 거액은 금전 또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주식시장, 즉 현물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특히 시장 좀 애매모호한 만큼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전략, 섹터,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금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는 장 빠진다, 하락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하락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하락 이후에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거다. 우리는 그 구간에 매매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쓴소리. 뭐 할 거냐면 왜 매매 이렇게 합니까? 라는 쓴소리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현재 시황.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 이후에 시장이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매집했다가 얼마간의 시간을 보유했다 팔아먹을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지금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아마 주식 전문이 아니라 저는 선물옵션이 전문인 사람인데 선물옵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주식과 ETF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재테크입니다. 개인적인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승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월부터 팍스TV에 출연해서 지금 1년 반을 했는데 18개월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락장이었죠.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 하락장에서 손실을 드린 종목이 아직까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직업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식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보다 승률이 더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게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의 시황을 볼 줄 안다라는 것이 가장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마 좀 쓴소리를 드릴 텐데 시청자 여러분 듣기 싫으시면 잠깐 채널 옮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국내 시장 말고 대한 시장이 되게 많은데 꼭 돈에 국적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애국심에 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애국심 논쟁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셔라. 그리고 투쟁하려고 하지 마라. 한국의 70년대에서 90년대에 해당하는 그 시장이 어딘지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수요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술력이 좋은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세팅을 했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차이나 홍콩 시장에 관한 얘기하고 차이나 전기차를 가지고 2달 동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80%예요.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상승했거든요. 약 2달 동안.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차이나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이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 기존에 지금 하락장이라 주식 물린 분들 몽땅 다 손절치고 여기다 몰빵합시다. 다 질러도 상관없다. 손해 안 난다. 여러분 계좌가 복구될 겁니다라고까지 강조드렸던 섹터인데 11,000원에 잡았는데 18,000원 올라갔습니다. 70% 넘어갔죠.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오늘 제가 쓴소리만 하고 넘어가느냐? 그럼 욕하겠죠. 또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썼다고 자꾸 욕먹어서 예. 이놈이 와가지고 이놈까지 괜찮죠? 놈 자자입니다. 이자가 와가지고 그냥 지 자랑만 하다 간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나와서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느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건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오늘 제가 2시 56분에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쓴소리를 잔뜩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쓴소리 플러스 알파이니까 잘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오늘 아까 거의 한참을 한 20분 이상을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7월 15일 전후에 미국 페드라고 하죠. 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을 할 거야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장이 난리를 지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싶어 하는 과정인데 오늘처럼 하락했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락 변동성 나왔다가 상승형 변동성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제까지 7월 중순까지는 이럴 거다. 즉 7월 둘째 주 만기 날이 14일이고요. 만기 다음 날이 15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이번 주에 되게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날, 만기 당일날 이 이틀 중에 아마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옵션에서는 못하면은 한 3배 정도, 300% 정도고요. 좀 세게 나오면 500%에서 1000%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만기가 아닐까. 만기 당일일지 만기 전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 14 정도에서 인생 역전 하시고 싶은 분들, 계좌 플러스 만들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옵션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질러라, 버텨라, 몰빵해라,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만기를 저는 여러분께 먼저 예고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한 핵심은 7월 15일 전후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제 생각은 0.5 내외 정도 혹은 이거보다 인상률이 둔화된다라는 시사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7월 중순부터 슬슬 매집을 시작해서 9월 말경까지 그동안 말씀드려온 주식 섹터와 ETF를 모조리 여러분이 매집하신 분들께 웃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어느 섹터냐?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 올리잖아요. 그죠? 저자가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언어 순화했습니다. 저놈 아니고 저자, 놈자자를 다시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하락은 장중 대응으로만 변동성 장으로 인식하시고 시장 하락 조정 시마다 꾸준하게 주식 그리고 ETF를 매집해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 즉 8월 말에서 길면은 한 9월 말쯤까지 다 팔고 시장에서 빠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시장이 올라가는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대략 얼추 맞아요.
그리고 장 빠질 거라고 얘기할 때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경이면은 시장이 올해의 고점을 찍고 정점이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파동을 잘 맞췄던 건 파동론이라고, 제가 분석하는 파동론의 신뢰도가 높은 거죠. 1년 반 동안 맞췄으면 사실 뭐 잘 맞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1년 반 동안 오른다 그래서 올랐고 빠진다 그래서 빠졌으면은 제법 신뢰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인버스를 풀베팅할 생각이고요. 이 구간에서 남들 와 더 올라 할 때 저는 인버스를 저점에서 싸게 퍼 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년 초까지 인버스를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워야 되는데 잠깐 지웁시다. 예. 자, 이 얘기는 정리를 하면 오늘 기준으로 빼긴 뺄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장중 매매만 취하면서 뭐 한다? 우리가 찾아야 될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집을 좀 하시고 2, 3주 정도 잡고, 그리고 나서 7월 중순 넘어서 7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터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 한다? 담아서 짧게는 한두 달, 길어봐야 두세 달 정도 끌고 가는데 대략 9월 말을 넘기지 않고 청산할 생각입니다. 짧으면은 길면은 10월 초지만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면은 상승 꼭지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 10월이나 11월경 정도부터 인버스를 담아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요맘때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바닥이 나온다면 저는 거기서 잡은 주식은 최소한 1년 이상, 길면은 2, 3년을 끌고 가야 될 섹터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전략이 좀 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맨날 나와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은 뭐 맨날 수익 났다고 얘기하고 지들이 한 거 잘했다고 자랑하고, 저는 그런 증권 방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시황은요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만큼 꼭지에 있을 때 자 이제부터 시장 빠질 거니까 주식 다 팔아먹고 인버스 살 거고 현금 기다려라. 저는 계속해서 80% 90% 현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인버스 해야 된다. 지금 오죽하면 제가 6주 7주 전이네,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때려치라고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퇴직계 앞두고 퇴직금 가지고 주식하려는 분들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깡통될 수 있습니다. 20, 30대들 2030들 지금 뭐 버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주식으로 불리겠다고, 잘못하면 한강 간다고 가지 마시라고 얘기까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하지 말란 얘기를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실력 없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자리에서 강의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현금 확보하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주식 팔아먹고 현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이때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밑에서 사는 게 주식이지, 못 놈에 다 떨어져서 반토막 난 걸 현금 확보해서 뭐 할 건데, 그걸 그냥 버틸지 그냥 안고 죽을지를 고민해야죠. 그렇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시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것이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예. 다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흐름을 마음먹고 말씀드리는, 굳이 여기다가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에다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개인들이 한 치 앞도 몰라요. 근데 시황을 모르는 분들이 손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 매매자들이 본인이 돈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누군가의 가장일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실패하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가정의 파탄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돈 벌기 원하신다면 진짜 선수가 아니라면 정말 잘하는 선수한테 찾아가서 배우시거나 비용을 내고 배우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본인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 모의 투자로 검증하십시오. 어차피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서 뭘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락장에는 고수들도 나가 떨어지는 게 하락장입니다. 저처럼 현금 왕창 들고 있다가 한 번씩 반등 나올 때 들어갔다가 이렇게 털고 나오고 이렇게 되게 아주 얕게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살아남는 거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소위 말해서 나는 무슨 뭐 추세 매매 가치 투자자가 될 거야? 바닥에서 사야지 그걸 왜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추세 매매하면서 물리면 추세 매매하고 대주주가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인 매매자들끼리 그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삼성전자를 저기 9층에서부터 9만 원대부터 물려가지고 계속 내려온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다 삼성전자 인수하겠다고. 이해하십니까? 인수하시면 좋죠. 그렇죠? 삼성전자 인수하면 좋지. 뭐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배당금도 주겠다가 앞으로 계속 성장성 좋은데. 그래서 삼성전자 인수할 생각으로 사실 분들은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굳이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망하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죠? 기우제를 지내보십시오. 오를 때까지.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사서 거기에 대한 자조 섞인 소리를 하는 거는 씁쓸하지 않을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시장이 봐주지 않고요. 어르신의 돈이라 그래가지고 예의 있게 아이고 어떻게 어르신의 돈을 가져갑니까? 얼라들의 돈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 안 가져갑니까? 그런 시장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제가 몇 달 동안에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피세요. 제가 오늘 종목 차트 다 올려드릴 테니까 어느 종목에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는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떤 패턴일 때 주로 수익이 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락장에 저는 종목수가 딱 3개밖에 없었거든요. 2달 전에 인버스를 매수했고요. 차이나 H레버리지 샀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이 3종목밖에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 더 있었네요. 현대미포조선 4개가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 단 한 번도 손절 본 적이 없는 종목이 4개고요. 수익이 심지어는 적게 난 것들은 25%였고 길게 난 건 7, 8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들고 가서.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실 거예요. 과연 제가 한 종목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인가요? 속된 말로 잡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는 가장 성장성이 좋고 단단한 종목 위주로 했고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ETF 상품들은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호가를 우리가 왜곡할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재벌이 와도 불가능할걸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재벌이 움직이고 싶어도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결국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에 베팅을 해서 우리는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팍스비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왜 피 같은 돈을 잃고 나서야 공부하십니까? 제발 배울 선생이 필요하시면 장자방을 고려해 놓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16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다음 달이면 17년 차가 되고요. 만으로 16년 됐습니다. 16년 전에 저는 주식 선물 옵션 시장에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가진 돈을 전부 잃습니다. 깡통이라는 걸 쳐봤고요. 제가 10몇 년을 모아놨던 돈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다 날리고 지하실방에 월세로 나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을 것 같아서 한강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서점에 가가지고 주식과 선물옵션에 관련된 책을 뒤졌더니 쓸만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58권인가 56권인가 되더라고요. 싹 다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서가에 가면 주식 관련 책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다 읽었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제가 한 8개월, 9개월가량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고 깡통 차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제가 세본 것만 깡통을 100번은 찬 것 같습니다. 100번 넘어서는 안 세봤어요. 지겨워가지고. 이게 그냥 깡통이 인생이에요. 아마 머리를 이렇게 치면 아마 깡깡 소리 날걸? 깡통이 하도 차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끝없을 것 같은 깡통과 일어섬의 반복을 한 3년쯤 반복하다 보니까 꾸준한 수익의 모델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성장한 발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하시고 일어서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다 멋진 수트 입고 다니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다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브랜드 입고 다니십니다. 저 지금 티셔츠 이거 10년 넘은 티거든요. 제가 언제 뭐 옷 빼입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저의 컨셉은 실력이고 노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도 노력을 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국에서 인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방송으로 만나는 데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선생 만나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 노력은 하고 나서 내가 깡통에 뇌물 여러분 몇 번 깡통 찬 거는 그냥 뭐 여기서 명함 몬댐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예, 수도 없이 내가 진짜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뭐 어떻게 해요? 헤엄쳐 나왔지. 수영 오래 했거든요. 라이프가드까지 했으니까 헤엄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고 나서 제가 노력했던 건 죽을 각오로 이 시장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파동의 사이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시황을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시장에 열심히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계좌가 왜 무너지고 있는데 보느냐. 즉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한번 쭉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제가 선물 옵션 강의를 생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한 자료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 뒤에 강의 다 치워버릴게요. 치워버리고라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요. 전체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반등이 나오지만 이 반등의 고점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떨어질 때 무조건 앞전 저점이 지켜져야 함에도 깨지게 되죠. 그런데 반등하는데 고점이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하락 추세라고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다시 마찬가지 떨어질 때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네요. 올라올 때 이 고점은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방을 공략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반등이 나올 때 앞전 고점 근처에서 넘지 못하는 이 자리, 넘지 못하는 이 자리, 넘지 못하는 이 자리, 여기가 우리가 하방을 공략하는 자리고, 이게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다? 하방의 숏이라고 얘기하죠. 선물을 매도한다, 풋옵션을 잡는다. 이걸 잡는, 변곡을 잡는 기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계속 내려가다가 제가 6월 23일입니다. 이날 오후장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단타로 잡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어디에다가? 제 톡방에. 자,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 지금 뭐 하십니까?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모양이 있어요. 네모난 모양에다 갖다 대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저런 타이밍이 올 때 한 번씩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톡방은요,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23일 날 제가 종목을 드리면서 4종목을 드렸더니 한두 종목밖에 안 준다면서 왜 4개나 주냐고 시비 거는 분도 있더라고. 본인이 하나만 사든가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아니, 재고 재다가 좋은 잠이 와가지고 줘도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래서 얘가 보면 2박 3일 만에 9%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끝났고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장은 파동은 하락 중에 되반등, 하락 중에 되반등한 이 구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 관점에서는 7월 중순경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보고 나서 또 한 번 매수 사인을 또 드릴 생각입니다. 매집을 해서 이번에 잡은 것은 여름을 넘겨서 8월 내지 9월까지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소요 기간은 2, 3주 정도 지켜보면서 분할로 살 생각입니다.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느 타이밍이냐라고 문다면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2,500원대, 2,600원대 여기서부터 인버스를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와서 3,400원대, 3,300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들은 제가 3,200원 건들게 되면 익절 끝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인버스가 이대로 죽을 거냐, 한 번 더 이렇게 발끈했다가 죽을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발끈한다고 들면 인버스가 쌍봉 정도 만들고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버스가 쌍봉 정도면 주가가 한 번 더 빠져야 되고 선물지수 305, 6, 7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선물지수가 아까 317, 318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종가가 313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면 선물지수로 한 7P에서 10P가량에 내려갈 폭이 있다는 얘기고, 그 정도가 인버스의 쌍봉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초에 만약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장이 빠질 때 인버스가 여길 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그때 지금이야를 외치면서 주식을 매집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 얘가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보는 시황이 틀린 거기 때문에 주식 매집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인버스가 쌍봉 맞고 죽느냐 마느냐 저게 윗골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사서 단타가 될지 장타가 될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인버스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겠죠. 저는 이걸 지금 수익 내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자, 그다음. 그러면 떨어질 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미국 팡플러스 첫 번째 종목이고요. 얘는 미국 기술주 성장주 중에 가장 좋은 거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뭐 인디비아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장주와의 이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언제까지?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가 일부 이렇게 매집했다가 반등하면 청산하고 내려왔다가 매집했다가 반등하면 청산하고 이거를 당분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언제 8, 9, 10월 정도에 치고 올라갈 때 제법 여기서 짭짤하게 이익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초까지는 건들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에는 최저점에 매수해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합시다. 알겠습니까?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사는 거는 쳐다보지 말고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물론 그 자식이 몇 살까지 물려줄 거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효미 아나운서 만약에 아이가 내년에 태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명의로 2천만 원까지인가 지금 현금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으셔서 아이 명의로 2천만 원짜리 계좌를 트십시오. 그럼 예. H 레버리지 살까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KT를 샀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KT를 3만 원 찍을 때 제가 1월 초에 샀는데 지금 이 하락장에 KT는 3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제 KT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주가 아니다.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모듈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회사고 사실 우리가 무슨 뭐 5배, 10배짜리 레버리지 게임을 할 거라고 한다면 뭘 사야 되냐면 KT 자회사 중에 통신 자율 모듈의 기능이 기술이 좋은 회사를 찾아내서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방송에다가는 중소형주를 전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제 단톡방이 2,000명이거든요. 2,000명이 넘어가요. 단톡방 전체 인원을 합치면. 그러면 2,000명에서 1인당 여러분 1,000만 원만 사도 20억입니다. 잘못하면 주가 조작으로 걸려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승률이 괜찮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만약 1억씩 사게 되면 200억이야.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자금이. 저는 아무리 못해도 100억을 넘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체 우리 방 안에서 제 시황을 보고 움직이는 인원들이. 그렇다면 중소형 종목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소형주 있죠. 거래량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건드리는 거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건들지 않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미국 S&P입니다.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매집하고 싶고 물량을 제일 많이 싣고 싶은 것은 팡보다 S&P 5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S&P 500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은 7월 초 이렇게 떨어질 때 얘를 좀 저는 비중을 많이 실을 생각이고요. 한 30% 40%까지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채우셔서 반등이 좀 나올 때 제법 화끈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팡이랑 S&P 중에 누가 나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자금을 안정적으로 실기에는 S&P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얘는 제가 저점 찍을 때 2,170원인데 2,200원에서 2,250원에 사가지고 잠깐 사이에 40% 차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2,400원, 2,500원에서 매집해라 모아라. 자, 잘 들으세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시세를 주고 나서 상당 기간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을 흔들죠.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매집해라 모아라의 시기예요.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올랐다 빠졌다 할 때 계속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안 가나요? 이거 왜 제가 흔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적인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올랐다 빠졌다는 기간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7월 달의 조정은 가격 플러스 기간 조정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우리는 매집을 할 것이고 개가 지금 얼마냐면 3,2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20%에서 30% 사이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2,400원, 500원대에 매집해가지고 불과 뭐 길어봐야 3, 4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매집하는 기간들이, 횡보하는 기간이. 그리고 나서부터 한 달 이상을 이 조정장에 얘는 기쁘게 수익을 잘 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국 시장을 제가 왜 자꾸 좋다고 얘기하냐면 생방송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매하면 하지 말라고 지금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지금 왜 증시가 빠지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은 금리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 본위의 금리예요. 중국은 뭐예요? My way. 얘 영어 안 쓰나? 중국말로 my way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얘는 달러의 본위에 움직이는 경제시장이 아니고 위안화라는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요. 전 세계 60억의 인구 중에서 공식은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공식 포함하면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독자 경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는 정부가 거의 모든 기업을 통제하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국제 요동을 칠 때는 누가 제일 안전하냐면 폐쇄 국가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폐쇄 정책 했잖아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이해하십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국 정도의 국력과 지금 전 세계 여러분 경제력의 2위가 차이 난 거 아세요? 작년도 GDP랑 국민 총생산들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에요. 공동 3위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럽연합입니다. 그리고 4위와 5위가 누군지 아세요? 영국과 독일이에요. 한국은 5위 안에 끼지도 못해. 이해하십니까? 한국 얼마인지 아세요? 11위야. 열 손가락 안에 못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중국을 무시합니다. 영국을 무시하고 우리는 근데 일본은요.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3위가 일본입니다. 3위가. 이해하십니까?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거의 공동 3위권이 3, 4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시하는 그 모든 시장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3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30억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아우 저거 뭐 똑같은 거 이렇게 비싼 걸 주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물론 아파트는 똑같겠지. 방 3개, 방 4개, 뭐 샤워실 있고 거실 있고 똑같겠습니다만 그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시골 깡촌에 있는 아파트와 강남 한복판에 제일 비싼 아파트하고는 똑같죠. 뭐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 똑같고 철근 들어간 거 똑같은데 그 입지가 값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향후 성장성이 좋은 곳, 그것이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성에 배팅하는 거고 우리는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성장성이 좋은 시장을 거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차이나 H 레버리지를 거래할 생각이고요. 내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얘가 3,200원인데 못 가도 5, 6천 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캔덱스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을 보시면 아까 중국 차트랑은 좀 다르죠. 얘는 보시게 되면 쌍바닥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사라는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쌍바닥. 앞전 저점을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러나 얘가 올라가면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21,000원대가 앞전 고점이죠. 쌍궁. 여기를 못 넘기면 단타 치고 빠질 생각이고 얘를 넘어선다면은 그대로 치고 넘어가는 여름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7, 80년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실까요? 항상 성장성이 좋습니다. 굉장히 소비력이 좋은 국가고요. 그리고 거의 국민성도 그렇고 되게 많이 비슷해요. 옛날 우리나라랑. 근데 아직까지 저 나라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없어요. LG 현대 같은 우리나라 여러분 자동차 전혀 만들지 못했던 국가입니다. 불과 4, 5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근데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생기면서 뭐 포니, 프레스토 이런 것들, 스텔라 이런 거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엑셀이나 포니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에어컨 틀면은 푸드득거리면서 시동 꺼졌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전 세계 탑 5의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됐다는 것,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소비력은 좋지만 경공업 분야에서는 괜찮지만 요즘 여러분 나오는 거 여기 이 포인터도요. 여기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30여 년 전에 이런 거 만들던 나라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중국도 비싼 건 되게 잘 만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싸구려만 쓰레기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싼 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향후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우리 효미 아나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내년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라면 뭐 저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향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성장할 만한 나라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저는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일본이고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ETF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ETF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본 관련 그리고 인도 관련 중국 관련 ETF들을 싹 다 찾아보십시오. 그중에서 괜찮은 것이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얼마나 성장할지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의 기업은 경쟁력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금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폭망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 올리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성장성이 왜 기술력 측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기술력 갖다 놔도 그 정교함과 섬세함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번 더 도약할 시기가 아닐까, 일본 주식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 유명한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11,000원부터 매집을 얘기해서 17,000원, 18,000원 정도. 저는 원래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제가 봤던 목표가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빠집니다. 다 팔았고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살 생각이고 제가 원하는 조정은 어디냐면 14,000원에서 15,000원대가 내려온다면 저는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7, 8월 정도에. 조정 나오면 또 살 생각입니다. 왜? 향후 성장성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이나 전기차는 저점이 10,000원짜리였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는데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얘가 몇 년을 여러분이 지켜보신다면 한 3, 4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끊임없이 끌고 갈 생각이고요. 떨어졌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 여기서 살고 풀베이팅을 해도 좋다. 그동안에 물렸던 종목 몽땅 손절하고 여기서 승부 걸어라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할 때는 안 쳐다봅니다. 왠지 아세요? 떨어지는 추세거든. 눈에 보이는 건.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악덕 사장님들이 와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희망페이를 얘기하죠. 아무개 씨 우리 회사에 오늘 들어온 거 축하해. 근데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게. 지금은 내가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이만큼 승진시켜 줄 거고 이만큼 보상할 거고 이만큼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지금은 못 주고 네가 노력해서 성장해서 벌어가.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어디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하나의 짤입니다. 되게 좀 약간 씁쓸한 자조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9급 공무원이 월급이 한 4년 정도 흘러가야만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 대기업에 있는 그 직원이 그 댓글을 다른 거예요. 싸운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현실. 공무원 연금도 깎이고 있다. 뭐 이렇다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랬더니 아마 하이닉스 다니는 직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다가 원래 공무원은 돈 못 받는 거 알고 들어갔는데 왜 불평불만 하느냐라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9급 공무원을 절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쉴드 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만 원 받는 일만큼 하는 거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많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본을 뗀다, 혹은 민원인을 상대한다, 혹은 내가 뭔가 안내를 한다, 행정적인 서비스,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내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대체 가능 인력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워라밸을 요구한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보장한다, 매우 하이 퀄리티의 인력에게는 그걸 보장합니다. 그죠? 충분히 보상을 하면서 시간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력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적게 받고 죽어라 열심히 일해야죠. 사장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고용주면은.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200만 원 받으면서 4년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나 이거밖에 못 받아?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할 그 시간에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내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끔 내 능력을 키웠냐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나는 도대체 한 달에 왜 이것도 500만 원도 못 벌어, 1000만 원도 못 벌어, 이걸 얘기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자기 능력을 개선할 만큼 얼마큼 노력했느냐, 뼈를 한번 때리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추적했던 이유는 작년에 제가 얘를 11,000원대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면서 약 9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을 기다리다가 장이 빠지고 빠져서 내가 여기 오면 살이라라고 계속 노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이 왔는데 장이 하락장이라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만 사면 되거든요. 저만 하면 되는데 2,000명이 넘어가는 식구를 딸린 사람이 저 여러분에게 단돈 10,000원도 안 받거든요. 저한테 돈 주신 분 신고하세요. 한 푼도 안 받아요. 예, 무료방에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식에 따른 거 물린 사람들 여기서 승부거라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그 원망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어쨌든 얼굴 모르는 분들이 단톡방에 2,000명이 계시니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떠드는 거지 여기까지 비 오는 날 뭐하러 운전하고 오냐고요. 그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때 승부 걸어라 얘기하면서 오죽하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종목의 흥망성쇠 강의할 때 차이나 전기차를 2주 연속 강의했고 3주차까지 3번이나 리바이벌 했습니다. 어디 간다고? 못 가도 바닥에서 40~50% 간다고 14,000원, 15,000원 무조건 간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돌파했죠.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쯤 오면 팔자라고 해서 저는 차익 실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차이나 전기차가 언제 오냐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고 지금 취급해도 되냐, 지금 사라는 거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종목들 말씀드린 것들 있죠. 걔네들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 기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종목들 드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한 2~3주 정도 내려와 줘야 바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7월 중에 바닥이 나올 때 잡아드릴 테니 이렇게까지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게는 10%, 15% 먹고 나오기도 할 거고 길게 나와서 운 좋으면 30%, 50%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보다가 탄력이 둔화되면 5%, 10%라도 감사합니다 먹고 나오면 그만이고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많이 수익 날 거 더 생각 안 했어요. 한 40%, 50%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왜? 다른 종목 손실난 거 다 손절치고 들어온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부터 항상 뒤에 가서 알짜배기 빨리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집중하십시오. 예, 알짜배기는 빨리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짜배기는 뒤에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집중하세요.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샀을 때 과연 올 하반기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내가 물리지 않고 좋을 섹터가 어디냐 찍어드리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250만 호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자재값 무지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공급을 하고 싶으나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아마 지금 8월 달에 로드맵을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정책 발표 아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하실 것 같은데 나오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때 신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주택 공급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건설주는 향후 여러분 주가는 뭐에 제일 호응합니까? 실적이죠. 이해하십니까? 실적입니다. 향후에 올라올 그래서 지금
얘가 2,700원대거든요. 밑에 내려올 때는 슬슬슬 받아가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설 종목 고르기 힘드신 분은 코덱스 건설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1177700입니다. 종목 코드는 아시겠죠? 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코덱스 건설은 도대체 뭘로 돼 있냐? 시간 없지만 공부 마저 시키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자,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얘는 해외 플랜트 사업 분야입니다.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한전기술, DL, 쌍용 CNE, IS동서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이 종목들 몽땅 다 차트 꺼내세요. 이 중에 패턴이 제일 좋은 놈 고르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증권사 HDS에 다 이거 제소돼 있거든요.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또 공부하면 또 싫죠? 찍어달라고 할 거잖아, 분명히. 그 찍어 드릴게요. 찍고 왔어. 자, 보자. 다음, 현대건설 1번입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제가 현대건설 사라고 언제 했냐면 여기 24일, 25일. 그랬더니 연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아주 생활화돼 있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올라가는 건 저는 단타 목표가 42,000원, 43,000원에서 일단 한번 치고 빠지고요. 조정 나오면 또 살 생각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GS건설입니다. 보시면 차트가 바닥은 형성된 것 같은데 세게 못 올라가죠? 그러면 이번 상승에 누가 대장일 것 같아? 누구야? 현대건설이지. 그럼 비중은 누가 높아야 돼? 얘지. 갔다가 눌리면 누구 먼저 사야 돼? 얘 먼저 사야 되는겨. 힘센 놈이 장사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아시아시멘트입니다. 그러면 건설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갈 게 뭐예요? 시멘트 공구리 아니요. 그죠? 시멘트 공구리, 철근 제일 많이 들어갈 거. 그럼 뭐부터 봐야 돼? 시멘트 사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막 사! 알겠습니까? 막 사! 예.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하고 난리요. 자, 고점이 17,550원인데 지금 8,000원대야. 바닥 아니요. 반토막 났잖아. 반토막은 뭐하라고. 감사합니다. 받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성신양회입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섹터인데 탄력은 아마 아시아시멘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세력을 바라보면 얘가 16,000원대 얘도 마장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토막 좋아해요. 예, 반토막 난 거 사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사면 좋겠다. 언제까지? 7월 중순 정도까지 7월 한 달 동안 슬슬 떨어질 때마다 암 생각하지 말고 모아놓으시고 그냥 없다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돈 법니다. 분명히. 다음. 코덱스 철강 건설할 때 뭐 들어가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들어가? 그죠. 이 철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지금 패턴상은 별로 좋은 패턴 아니야.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 슬슬 입질 살살 들어가면서 철강을 살 건데, 자, 철강 ETF에 가면 종목들이 뭐 있냐면 1등이 고려아연, 2등이 포스코홀딩스, 3번이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연락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저는 대장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고려아연이에요. 50만 원 밑에서 살살살 모아갑시다. 7월 한 달, 8월 한 달 열심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말을 내비해 두고 우리가 보험사가 워런 버핏 엉아가 우리 할배께서 뭐 가지고 계십니까? 보험사 가지고 계시는 거 아세요? 왜요? 현금흐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배당도 좋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내비두고 장이 빠질 때마다 저는 요 놈을 좀 담수입니다. 참고 여러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다는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시라고. 보험. 그래서 얘도 종목을 살피게 되면은 여기 많아요. 섹터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고르세요. 이 정도 공부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이냐면 운송 섹터가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 하이닉스를 보실 건데 시간이 없네? 오이 시간 많이 갔네. 자, 주봉을 보시면 얘가 쌍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서 9만 원 안 깨면 9만 원 깨지면 손절 쳐야 되고 9만 원 안 깨지면은 저는 슬슬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산 거예요. 참고하시고.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옵션 강의하는 거 다 제껴버리고 드렸으니까 여러분께 오늘 좋은 가이드가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메모하느라 바빴는데 제가 장자왕 전문가인데 이 자료집 꼭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달라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꼭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는 좀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같네요. 네, 만나면 불 꺼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